안녕하세요. 풍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4월 16일 금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이고, 요새 어떠신가요? 장이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말은 좀 쉽게 하는데 좀 많이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정말 지금 많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정말 고점을 찍고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미묘하게 어렵네요. 이상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라서 어찌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역시 다시 생각해봐도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자안부터 해보자면 이걸 기준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아직도 매집봉의 일환이지 않나. 근데 가장 정말 좋은 건 사실 여기 요 402 라인이 이제 여기가 갭 라인이잖아요. 근데 요 두 봉을 합쳐서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 저항선을 여기로 435원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409원 뭐 이렇게 분할배도 412원 저희가 412원을 자주 보거든요. 412원 요 봉에 이제 고가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383원부터는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자리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한 바이오라는 이름 바꾼 것만으로 뭐 이렇게 뭐 많이 상승을 해주는 거 보고 오늘 조금 이게 맞나? 이게 정상적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본전 탈출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하니까 오늘 좀 팔자마자 날라가더라 뭐 이런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을 항상 강조하는데 분할이 뭐 만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4월 29일 날 주식 병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MP 한강이 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MP 한강이 무슨 주식 병합이라면서 여기가 이제 저기 자한이 인수한 회사잖아요. 근데 어디로 병합된다는 건지 자한 코스메틱 자한 코스메틱으로 바뀐다네요. 그러니까 커플링 돼서 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게 갈 수도 있기도 하고 자한 코스메틱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자리도 좋네. 좀 커플링에 대해서 이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주식 병합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주식 병합이 있죠. 여기 이렇게 얘도 4월 5일 어제 매매 거리 전지가 얘는 5월 4일이네요. 5월 4일부터 26일 신주권하고 같이 되는구나. 병합푸는 1000원이니까 10배로 되니까요. 얘는 얘대로 한 9,000원대로 시작하겠네요. 자한은 50배니까 2만원대로 거의 시작할 텐데 거의. 사실 이게 저는 처음 보는 사례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어디야 우성사료까지 한번 보죠. 우리 우성사료가 19일날 끝납니다. 19일부터 거래가 돼요. 그래서 우성사료를 먼저 보면 그 흐름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성사료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그리고 우성사료도 자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게 지금 이 전고점 라인들이고 전고점 깨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상한가 중시가예요. 게다가 그리고 상한가 중시가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데 얘도 주식 병합 상태에서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왔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약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 거래대금이 역대급 터져서 이렇게 된 건데 잔도 주식 병합이 4월 29일 날 있으니까 이 이슈 때문에 시세가 못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력은 역시 제 생각은 많이 다르네요. 뭐 제가 함부로 세력을 논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최대한 세력을 잘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에 적어도 저는 이런 자리가 뭐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다. 손절 칠 자리는 아니다. 무조건 사면 샀지 더 사면 샀지 최소한 홀딩이고 그 매수해야 될 타점이 그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였고 근데 여기는 이 위에 구간부터는 당분간은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국에는 사실 500원을 넘어서 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 병합이 되면 500원을 넘게 되면 25,000원 그리고 1,000원이 되면 5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얘가 갈까?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사실 저점이 여기죠. 이 저점이 여기죠. 232원에서 지금 저점 대비 2배. 좀 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강한 종목이면은 저점 대비 500%도 가니까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있다. 올해는 얘가 꽤 시세를 많이 주지 않을까. 저는 2021년에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383원, 뭐 413원, 412원, 412원을 주로 많이 얘기했죠, 제가. 412원, 요 라인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챙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분봉상에서, 이거는 일봉상에서 지지저항이고, 분봉상에서 지지저항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기준봉 같진 않은 기준봉이 나와가지고,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근데 이게 21선을 이렇게 훅 돌파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올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 상한가 종가도 이렇게 지키고 올라왔고, 여기, 정확히 말하면 여기 상한가 종가 때문에 413원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까먹었네요, 잠깐. 사실 어느 분이 자한이 좋다고 해가지고, 요 구간부터 쫓아왔었거든요. 벌써 몇 달입니까? 요 구간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는 아직 350원을 정확하게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사가 툭 나오길래, 얘가 갈라나 보다. 얘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다. 근데 단기간에는 적어도 한 방에 못 간다. 적어도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장기평선 근처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얘 진짜 강한갑다. 얘 진짜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에, 여기서는 이제 고점에서는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장대음봉 거래대금 안 터졌을 때, 매수 타점이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야 된다. 근데 더 떨구는 거 보고, 이봉과 이봉이 그때, 계속 영상을 찍었을 때, 이봉과 이봉을 같이 묶어서 기준봉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종가 밑까지 시가 여기부터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여기를 매수 관점으로 보고, 요 밑에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관점이고, 요 위에 383부터는 챙겨가야 되는 관점이다. 해서 몇 번 재미를 봤죠. 여기서 사서 위에서 팔고, 뭐 여기서도 사서 여기서 팔라고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파는 분도 있고 안 파는 분도 없었고, 여기서 뭐 물을 타신다고 우리 도와줘님이 얘기하셨는데, 장기평선까지 내려올 거다. 제가 61선을 못 봤죠. 못 보고 장기평선까지 조금 더 있으니까 319원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321원 찍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 많이 원망을 많이 샀는데, 뭐 사실 제가 죄송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제 약간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챙겨갈 땐 챙겨가고, 내려온 건 사고, 당분간은 바로 뻗는다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고, 아직까지 좀 모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정배열을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5일선이 아직 밑에 있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당겨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윗구간에선 따라붙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가나보다 하고 막 추격매수 했으면 오늘 완전히 뭐 분봉상에서 막판에 상이다 하고 쫓아갔으면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402원, 383 요게 다 예전에 다 이렇게 지지정을 그었던 거기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보통 제가 413원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413원이 예전 처음 상한가 거기 나온 거기 때문에 413원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413원부터 사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식 병합 문제도 있고 하니까 383부터는 다시 매수한 관점으로 보자. 383. 그래서 383 처음에 저항 맞고 떨어지길래 역시나 오늘도 아닌갑다. 근데 바로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383에서 지지율도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종목을 오래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지지저항을 좀 많이 생각을 쳐두세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러실 텐데, 빼버렸네 내가. 이거 설정을 좀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설정 좀 바꿔야겠네. 이거 예전에 저기 영상을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봤었는데 지금 지지저항을 60분봉까지 돌려봤는데 잘 못 찾겠네요. 아마 이 구간에 매매를 많이 하면서 3분봉상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가 엄청나게 지지저항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383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좀 딱히 맞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런 거 지지 받는 거 보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만. 지금 또 저기 비토 가지고 틱틱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383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기준점이었는데, 이게 보면 좀 이렇게 내려오면 저항을 계속 맞고 올라오면 저기 하잖아요. 지지를 받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항을 맞잖아요. 저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계속 봤는데, 이게 분봉으로 분명히 봤을 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못 찾겠네요 지금. 그리고 저 423은 중요한 게 저깁니다. 상한가 예전에 기준봉 나왔을 때 상한가 종가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지켜주면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 지지저항이 여기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여기 지켜줄 건 지켜줘서 또 탄력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지원자는 잘 했잖아요. 그래서 좌는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병합 문제가 우성사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갈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이건 적어도 매수 타점은 아니다.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383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요 밑에서부터는 계속 주워 나가는 걸로. 근데 일단 갭을 강하게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요게 조화는 보여요. 그래서 더 밑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400원대부터는 400원을 좀 지켜주는 그림이 며칠 계속 나온다 하면 상당히 좋게 보이고, 다시 깨고 내려가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냥 밑에서부터 주워 담아서 350원 밑에서부터 좀 강하게 담고, 60에서는 계속 따라오고 할 거니까요. 완전히 정배열이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수렴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조금 내려오면서 막 수렴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나오지 않을까. 거의 4월 말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자한이 크게 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고, 다시 충분히 매수 밑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를 잘 보자고요. 우성사료가 먼저 선행해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자고요. 우성사료는 완벽하게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서 시세를 빡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 문제는 매물대 조금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거의 2년 전 거니까, 1년 반 전 거니까, 그리고 대금도 지금이 더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기 과열에 안 걸렸던 게 요봉이 있었죠. 요봉 40일 이내에 요봉이 있었으니까 40거래일 40거래일이 두 달이에요. 두 달 보니까 두 달입니다. 이게 20거래일 거니까 그 봉으로 따지면 한 두 달쯤 되는데 딱 얼추 거의 맞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슬쩍,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요런 바닥권에서 요런 봉 하나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으시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윗꼬리 푹 달고 대금 평소보다 훨씬 많이 터진, 거래량도 좋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게 나오면 같이 좀 이거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 주셔야 돼요.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이런 거 하나 뿅 튀어나오는 거. 그럼 저게 나중에 이렇게 몇 번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나다가 이 아래권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하다가 세네 번째에서는 아예 돌파가 나오는. 그래서 한일사료도 좋게는 보이는데, 우성사료가 부활하면은 얘는 따라는 갈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모습이 이쁘거든요. 윗꼬리 종목이잖아요. 한일사료도. 그래서 우성사료 대신 보고 있었는데 나쁘진 않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대금도 최근에 많이 터졌네요. 어쨌든 전 우성사료를 좀 더 많이 보고 싶고요. 한일사료도 좀 좋게 보이네요. 지금 사료주 쪽, 그러니까 그런 식량 쪽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사료가 근데 시가총액이 낮아서 좀 매력적이네요. 시가총액이 되게 낮네. 어쨌든 자한은 여전히 조금 더 지켜보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갔던 이런 것들은 대금도 안 터졌던 부분들이 있고, 얼마든지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갈 수 있을 것 같다. 크게 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난 장기로 보겠다 하면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고, 자, 나노 CMS가 오늘 관점이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핸드폰을 보면 확실한데 여기서 봐서는 좀 어렵네요. 이렇게 차트를 좀 늘려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건데, 핸드폰 화면처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밀렸죠. 물론 우리 관점은 456인데 456에서 18,000이 40%거든요. 그리고 여기 50%가 고점대 50%가 몇 점이었지? 뭐야, 여기 아닌데. 여기가 지금 제가 해놨네. 제가 해놨네요. 잠깐만 좀 보자. 고점 대비 여기가 50%예요. 여기가 50%고, 그러니까 2차 매수까지 된 거죠. 그러면 거의 평단이 원래는 여기여야 됩니다. 여기 약간 여기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관점이냐면 이렇게 쭉 하향하던 물론 456 관점도 있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쯤에 여기서 일단 5일선 돌파가 한번 나왔죠. 돌파가 나왔죠. 첫 번째 돌파. 그리고 요건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하나 시켜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개념이구나. 근데 아마 신규 종목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될 걸로. 추세 전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영상이냐면 잠시만요. 자, 여기서 요 딜라이 선생님의 돌파 눌림 매매, 음봉 매매시잖아요. 돌파 매매를 원래 얘기를 안 하는데, 돌파 매매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딜상다 매매가 나름 돌파 매매고, 둘 얘기를 하는데요.
요 영상을 하나, 둘, 이거 2편, 1편, 2편이고, 요거는 그냥 검색심 얘기고.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고, 요걸 보시면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 얼추. 그러면은, 요 관점을 꼭 공부해 보시고, 저는 이제 현상만 좀 말씀드리면, 5위선, 그러니까 21선을 일단 깼어요. 깼고, 지금 5위선 첫 번째 돌파가 나오면서, 우선 바닥을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한번 돌파가 왔고, 쌍바닥,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돌파가 나왔는데 얘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게 돌파한 건 조금 애매하고 지금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돌파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를 했을 때 지금 21선 저항에 맞고 내려간 건데 그 걸쳐 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돌파 때부터는 추세의 전환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종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종가 매수를 좀 들어갔고 저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 매수 관점입니다. 물론 4, 5, 6 매매해서도 그렇지만 매수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이게 만약에 개파하게 해서 해도 매수해도 되고요.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물론 평단이 여기고 여기서 제가 기대치는 항상 여기 정도 얘기했습니다. 한 10%에서 15% 사이. 요 두 번째 50%까지 매수가 되면 대략 보통 10% 정도 선까지는 저기 시세가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통계상. 그래서 이 대략 이 저가에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저기 잘 보시고 요거는 매수 관점에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줄지 그걸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좀 얘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동방이 시세를 주고 바로 내려갔는데 역시 갭을 띄우니까 역시 갭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시간에서 조금 팔자고도 했는데 대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즌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즌에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즌은 근데 완전 역배열이지만 저도 물론 진단키트들이 잘 나가서 뉴스가 좋게 띄우고 한 것도 있지만 뉴스는 대부분 또 뭐 시류에 맞는 거 있지만 차트를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한 여기쯤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나 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돌파해서 저는 여기에 전량 매도 처리하라고 그랬었는데 좀 더 강하네요. 여기서 장기평선까지 일단 120선까지 맞았는데 200선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은 적어도 아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죠. 원래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은 올라가다가 권리락 때쯤에서 빡 떨어집니다. 그때 권리락 떨어지고 며칠 사이에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 맞고 한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시제는 번외로 얘기해봤고 동방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트고 차트 관점에선 좀 그래요. 차트 관점에선 좀 그렇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여전히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관점이다. 그리고 거래대금 없이 음봉 터진 거라서 양음량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양음량을 좀 기대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나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희망사항이고 괜찮을까 싶어요. 저는 괜찮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스카임팀도 이렇게 시세 주다가 근데 얘는 좀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좀 문제예요. 이렇게 대금 많이 터지면서 밀리는 건 문제입니다. 좀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 같은 거 엄청나게 외국인 산 것 같은데 매도를 많이 했네요. 포스코엔텍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동방이 샀었나? 누가 막 외국인이 겁나 샀었는데 자 아무튼 포스코엔텍은 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일단 좀 놔줘야 되지. 우선은 좀 보류해야 되지 않나. 다시
요 갭 구간을 어떻게 와주는지 지켜주는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갭 위에 갭을 저는 그래도 여기 상한가 중시가 정도까지 와줄까 싶었는데 종가를 못 넘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인데 지켜보고. 그러니까 오늘 장이 너무 힘들었던 게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의 약간 도지형이 나오면 좀 지켜줄 거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패턴 매매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패턴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힘이 없네. 뭔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런 애들도 못 지켜주고. 근데 이거 오히려 자리가 좋아서 매수 관점이긴 해요. 여기 갭으로 이렇게 깨냐 또 이걸 참. 얘는 장을 못 봤는데 이렇게 갭을 깨네. 이렇게 3원봉 이렇게 나오면 사야 돼요. 웬만하면 3원봉으로. 에이씨, 이런 것들. 이게 도지형이 나왔으면 좀 전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21선 따라 올라오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21선 깨지더라도 일단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1선 만약 첫 자리 깨지는 자리 있으면 첫 자리는 좋습니다. 첫 자리는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3원봉 크게 밀리는 놈들. 근데 얘는 5일선은 지켜줬네요. 아랫꼬리 쭉 달면서 5일선 지켜줬는데 이런 게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종목이 약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강합니다. 근데 대금 너무 안 터졌나? 요즘에는 사실 대금 안 터지는 것들이 상한가를 잘 가도 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요 봉이 좀 역시 말씀드렸듯이 좀 위험하죠. 여기 그 전에 장대 이렇게 대금 비슷하게 실리면서 그 전에 시세를 줬던 이익에 있으면 좀 이 상한가 기준봉이 나와도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요거를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디상다 매매 비슷하게 해서 해봤는데 얘는 손절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늦어서 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크게 물려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대신에 손절 칠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지금 매수 구간이거든요. 매수 구간이에요. 들어가면은 그 적어도 본전 탈출 이상 하지 않을까. 손오공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가 대원 미디어인가? 대원 미디어를 좀 따라간 게 있었는데 이런 놈들 보세요. 이런 놈들 진짜 강하잖아요. 이거 5선 깨고 했으면 좀 내려와야지. 지금 1차 파동도 아닌데 재료가 좀 남아있다고, 디즈니 플러스 재료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지켜주는 건데 참 어렵네요. 어려워. 제 관점에서는 좀 많이 어렵네요. 이런 것도 상한가 전고점까지 내려왔네. 이건 사야 되는데. 전고점 내려왔으면 좀 사줘야 되는데. 근데 무섭죠. 지금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3원봉에다가 전고점. 이거 사야 되는데, 참, 무섭네요. 끝까지. 그리고 아랫꼬리도 없어요, 심지어. 그 5일선 깼고. 아랫꼬리 없이 5일선 깬 거. 이게 진짜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하임. 요거 내일 개파락 해서, 그 시초가가 개파락 하면은,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종목 아닌가 싶네요. 시초가가 개파락 하면. 딱히 악재 있는 것도 아닌데. 단기가열. 지정 예고. 이때 시세 안 준 게 단기가열 지정 예고 때문에 시세를 안 줬었네요. 태웅 로직스도 그냥 무난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추세 안 무너지다가 오늘은 죄다 이렇다니까요. 종목들이. 이놈만 좀 특이하고. 이게 강한 종목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로가 그 LG전자 마그나 이슈. 근데 그렇다 해도 얘는 핸드폰 사업 접는다고 해서 그 재료로 올라온 거잖아요. 마그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는. 근데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중에 진짜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디텍은 좀 그래도 강한 종목이었고 지켜줄라니 지켜준다는 생각에 계속 이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이니까 좀 좋게는 보였거든요. 얘는 이해했어요. 얘는 이렇게 시세도 나오고 좀 하는 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렇게 매직기가 가져갔으니까 뭐 아직까지도
여러 건 있어요. 날아갈 거라 생각됩니다. 강한 종목이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또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 정말 겨누 사람 이런 거 이해 못하겠고, 생긴 이 새끼, 이놈은 미친놈이네 이거. 차트는 좋네요. 차트는 이제 좋아졌네요. 야, 대금 없이 이렇게 도치 계속 만들면서 5일선도 돌려 나왔고, 와, 나쁘지 않, SNK는 괜찮은 것 같고, 얘네들도 이해 안 되죠. 얘네들도 쭉쭉 밀린다는 게, 와, 쭉쭉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좀 올랐는데 이렇게 쭉쭉 사야죠. 사야 됩니다. 두월도 그렇고, 자리는 두월이 훨씬 좋아 보여요. 두월이 좀 더 저기 많이 상한가 종가로 내려왔기도 하고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두월이. 근데 대원화성도 크게 밀려서 얘도 매수 관점이죠. 그리고 애초에 종목이 더 센 건 대원화성이고, 아 사라 그러면 이 대원화성 1픽 오늘은 뭐 나노 CMS 대원화성 이 정도를 바라보겠네. 해인도 추세는 좋으니 51선 잘 지켜봐야죠. 이런 것들 깨진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지면은 첫 자리니까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대원화성을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첫 자리 21선 첫 자리 깨진 첫 자리는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기준봉 이 1차 파동 구간에선. 그래서 사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근데 이제 도지가 나오면 더 좋고, 요 봉에서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밑에 개파락 근데 시초가 개파락해서 사는 게 좋아요. 갭상승하면 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게 도지가 나오면 딱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매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수 관점입니다. 여기서 많이 이렇게 놀고 있기도 하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매수 관점이에요. 다시 기준봉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제로도 나쁘지 않잖아요. 기아차 지금 뭐 아이오닉 뭐 완판 되니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나게 이쁘게 밀렸고, 저는 진짜 웬만하면 그 윤석열주 하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주 하나는 끼우고 와야 되는데 너무 이쁘게 밀렸어요. 전고점까지 쭉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애니능률은 분할 매수,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이제 슬슬 사야죠.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좋은데 40선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전고점에서부터는 뭔가 좀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이라도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도 다 이래요. 지금 시장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지수는 좋은데, 심플자가 그러잖아요. 지수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만 미친듯이 날아가는데 제 관점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걸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아무튼 좀 어려운 시장인데 보는 종목만 계속 추적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을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중심선 터치하고 하면 시세를 주잖아요. 강한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실 크게 없어요. 제 기준에는 그냥 종가, 딜러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중심가, 시가. 자, 이 구간부터는 매도는 뭐 그냥 그때그때 봐서, 보통 이 상한가 종가에는 한번 매도하고 그 위 이상은 뭐 그런 기준봉, 음봉 막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죠. 뭐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요 첫 기준봉에 여기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런 데서 매도를 좀, 종가 시가를 바로 넘지 못할 거다 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중심가에서 한번, 시가에서 한번.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여기 중시가에서 산 것만큼은 여기 상한가 종가에서 우선 팔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여기 위에서부터 뭐 내가 기준 세우면 돼요. 5%, 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포인트 모바일 떨어질 거예요.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 권리 그때까지
한 3, 4음봉 좀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 쌍바닥 그리면서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권리력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무상증자 갈 때쯤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포인트 잡고 한 며칠 안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기재즈가 오늘 시간에서 이렇게 뭐 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주주들이 갖다 팔았어요. 보니까 대주주들이 막 팔았거든요. 어떤 놈들이 이렇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주주들이 판 것 같아요. 임원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원들이 갖다 파는 회사는 원래 쓰레기인데 그래도 얘는 뭐 그 좀 시세가 나왔으니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테마는 딱히 지금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이거 보세요. 이거 상한가 가놓고 그냥 휙, 그럼 여기서 더 갈 거라 생각해갖고 여기서 따라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종가 이런 데서는 중심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딱히 뭐 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이런 것들 사야 된다. 대원화성, 해인, 자는 아니고 나노 CMS, 뭐 KC피드, KC피드 여전히 매수 관점 그렇게 볼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왠지 평소 금요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생각했는데 내일 금요일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 목요일이 금요일보다 먼저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은 시가 베팅을 좀 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다가 종가에 다시 좀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좀 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인이 정말 기회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코인 공부 정말 좀 해보고 있는데 코인이 정말 신기하게 보기다 주식에서 원래 있었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코인에 많이 있어요. 지금 주식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매 수익을 챙기고 있잖아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이고 코인에서는 투자가 가능해요. 투자가. 그리고 주식은 만약 장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공매도도 칠 수 있고 숏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무기가 더 많이 주어져 있어요.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주식도 어렵지만 주식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자한바이오 같은 거, 어제 동방 같은 거 어쨌든 많이 아직은 물려 있지만 이거 시세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태영로직스 뭐 이런 것들 물론 여기서 좀 더 시세를 줬으면 참 좋았는데 뭐 못 줘도 좀 기다리면 시세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되고 막 여기저기서 따라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제 채널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꾸 왜 1차 파동만 해라 그러는지 그렇게 보시고, 코인을 왜 자꾸 하라 그러는지, 이 미친 새끼는 주식 방송인데 왜 코인 하라 그래요. 저는 사실 주식 유튜버긴 하지만 투자자.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합니다. 돈이 잘 되는 거면. 그러니까 코인은 저같이 허접한 사람도 먹을 기회가 많이 있다 생각해서 코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이낸스 가입하시고 코인 리스트라는 데도 가입하시고, 코인 리스트에서 만약에 미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30만 명 정도가 응모했는데 3만 몇천 명 당첨됐다 그래요. 10분의 1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거래는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가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가로 따지면 2억입니다. 2억. 50만 원 당첨됐는데 거의 공짜로 2억의 시세가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게 상장을 한다 그러면, 코인베이스든 뭐 바이낸스든 어디든 상장한다 그러면 그 기준가인 100불에, 그러니까 2억 가치의 상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코인에 많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줍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이.
기회가 아직 열려있고 상승장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코인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는 지금 요 매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가 힘들고, 우리 실제로 다른 공부 한다 그래도 주식에서 좀 더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막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면서 이런 거 잡을 수는 있죠. 잡을 수는 있는데 뭐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는 거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어렵게 먹는 것보다 코인에서 잘 저점 잡고 돌파하는 거 잡고 하면은 코인이 변동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20, 30% 그냥 매매 수익으로 챙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줍줍도 하면은 크게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짜로 먹는 그런 이자 수익도 연 3, 40%로 챙길 수도 있는 것도 많고. 지금 코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이 미래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물론 하락장이 오면 코인이 훨씬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 하락장이 코인에는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주식도 아직은 하락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불장이 오려면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종목들이 작년에 너무 시세를 많이 주고, 그리고 세력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굳이 더 해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자꾸 뭐 갈만한 자리에서도 잘 못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지겹지만 그래도 갈 건 간다. 갈 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원칙을 잘 지켜서 잘 다듬어서 좋은 정보 꼭 드릴 수 있도록, 코인도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코인이 어려운데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좀 직관적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코인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